여러분 절대 이 과일 드시지 마세요. 60세 넘으셨으면 콩팥이 망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과일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2년간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추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매일 무심코 먹는 과일 때문에 콩팥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인은 콩팥이 망가지는 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80% 이상 기능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면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부터 평생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몸을 맡기고 피를 걸러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투석이라는 절망적인 단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고정관념을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신체는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 없던 달콤한 과일 한 조각이 이제는 여러분의 신장 여과 장치를 막아버리고 혈관을 터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과학적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과일이 여러분을 투석실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이상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도록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명확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를 비롯하여 수많은 의료 현장에서 오직 콩팥 하나만을 연구하고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온 전문의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물을 저는 기억합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들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은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비싼 약이나 힘든 수술 없이도 일상 속에서 콩팥 기능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더 건강하게 지켜드릴 것을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번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은 다음 3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콩팥을 지금 이 순간에도 파괴하고 있는 치명적인 과일 3가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둘째,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기적처럼 살려내는 보약 같은 과일 3가지와 그 구체적인 섭취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투석이라는 절벽 끝에서 인생을 바꾼 실제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전해드릴 이 귀한 건강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단 한 분이라도 더 투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모두 녹여낸 이 진실된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약속들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하수 처리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수기가 고장나면 우리 몸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4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소변을 보실 때 변기를 유심히 살펴보셨나요?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보통 건강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거품은 비누 거품처럼 끈적하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콩팥의 필터가 망가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것은 마치 댐에 구멍이 나서 소중한 물이 줄줄 새는 것과 같습니다. 거품이 많아졌다면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이미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유난히 붓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남고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과 나트륨 수치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조절 기능이 망가지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아래로 쏠리며 다리가 붓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많이 걸어서 그렇겠지,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이는 콩팥이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지 못해 몸 안에 독소가 차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깨어나시나요? 2번 이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밤이 되면 소변을 농축시켜 우리가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기능이 저하된 콩팥은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을 빼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숙면이 방해받고 피로가 누적되며 콩팥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됩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 고통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입니다.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시나요? 충분히 쉬었는데도 눈꺼풀이 무겁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는 콩팥에서 만들어져야 할 조혈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것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빈혈이 생기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와 근육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신호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과일들이 이 망가져가는 콩팥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과일의 진실을 알고 실천하신다면 이 위험한 신호들을 멈추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하고 있었던 범인이 누구인지 그 충격적인 정체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하신 4가지 신호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희망과 확신을 드릴 것입니다.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 사시던 65세 김씨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이미 신부전 중기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대학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좋다는 과일만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자식들에게 병수발시키며 짐이 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삶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평소 식습관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커다란 바나나 2개를 드셨고 저녁 식사 후에는 입가심으로 홍시를 즐겨 드셨습니다. 게다가 목이 마를 때마다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를 물처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에게 과일은 보약이었지만 망가져가던 콩팥에게 그것은 매일 들어오는 치명적인 독화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르신에게 처방전 대신 작은 생활수칙 리스트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비싼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콩팥 살리는 과일 섭취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로 좋아하시던 바나나와 홍시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점심 식사 1시간 뒤에 껍질째 썬 사과 반쪽을 아주 천천히 씹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과일과 주스를 금지하셨고 갈증이 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2달째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4번, 5번 가시느라 잠을 설쳤던 어르신이 어느 날 아침 활짝 웃으며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가벼워서 제 다리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3달 뒤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기적적이었습니다. 치솟던 수치들이 안정권으로 내려왔고 투석이 시급하다던 주치의의 판단이 무색하게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고 근력이 생기면서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될 걱정 대신 다가올 손주의 결혼식에 어떤 옷을 입고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김씨 어르신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콩팥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콩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외침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씨 어르신을 절망의 틈에서 건져 올린 그 핵심적인 정보, 바로 콩팥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3가지 과일과 콩팥을 기적처럼 살려내는 3가지 과일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음 내용을 주목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김씨 어르신의 기적 같은 변화를 들으시며 여러분도 이제 희망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콩팥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는 범인들의 정체를 아주 세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과일들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무서운 도구로 변하는지 그 충격적인 과학적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장 위험한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홍시와 단감, 그리고 곶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어르신들은 가을만 되면 달콤한 홍시를 박스째로 두고 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콩팥과 위장에는 이보다 더 위험한 음식은 없습니다. 감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멘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멘트 가루에 물이 섞이면 순식간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탄닌이 위산과 만나는 과정이 딱 이와 같습니다. 감의 탄닌 성분이 위산과 결합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만들고 이것이 주변의 음식물 찌꺼기와 뭉쳐지면서 위석이라는 거대한 돌덩이를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장 운동이 활발해서 이를 배출할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이 돌덩이가 소화기관을 막고 장기를 압박하며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 불량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내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들어 콩팥 사구체라는 미세 혈관망을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는 감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돌덩이가 몸 안에 생기면 콩팥은 여과해야 할 독소의 양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어나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바나나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2mg이라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이지만 콩팥은 이 칼륨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젊은 시절에 비해 30% 이상 급격히 떨어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전기 회로에 합선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 뛰는데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전기 신호가 엉키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이는 콩팥이 이미 바나나의 칼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달콤한 바나나 한 조각이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과일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 그리고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라는 아주 훌륭한 안전장치가 함께 들어옵니다. 식이섬유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처럼 당분과 칼륨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아버리는 순간 이 소중한 식이섬유는 모두 파괴됩니다. 주스를 마시는 것은 톨게이트가 사라진 고속도로에 수천 대의 차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당분과 칼륨의 폭풍은 콩팥의 사구체 필터를 순식간에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마시는 달콤한 주스 한 잔은
밤새도록 콩팥에게 쉬지 말고 야간 근무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도록 혹사당한 콩팥은 결국 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며 기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시중에 파는 주스에는 각종 첨가물과 액상과당이 들어있어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의 미세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냉장고에 있는 과일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매일 이렇게 먹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링크를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인 투석을 막아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정말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창에 건강하세요 라는 의미를 담아 건승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건승이라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혜를 매주 여러분의 안방으로 정성껏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약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콩팥의 숨통을 조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는 착한 장기입니다. 그 착한 장기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비명을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했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범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해결책을 찾을 차례입니다. 콩팥을 파괴하는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기적처럼 살려내고 보듬어주는 고마운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여러분의 콩팥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기능을 다시 팔팔하게 살려줄 기적의 과일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다음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우리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던 무서운 과일들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보약인 줄 알고 드셨던 감과 바나나, 그리고 주스가 어떻게 독이 되는지 들으시며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우리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하고 기능을 기적처럼 살려낼 고마운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의 신장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았던 자연이 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 과일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콩팥 사구체를 보호하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흔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콩팥 환자들에게 사과는 황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95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착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짜 가치는 칼륨 수치보다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영리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나트륨이 흡수되는데 펙틴은 이들을 꽉 붙잡아서 아주 천천히 흡수되도록 조절해 줍니다. 마치 비가 많이 올 때 홍수를 막아주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혈액 속에 노폐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과부하 상태인데 사과의 펙틴은 이 과부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또한 사과의 껍질에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콩팥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사과 반쪽을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은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다시 새 것처럼 닦아내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사과는 단순히 과일이 아니라
콩팥을 위한 천연 방패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콩팥의 구원자는 바로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콩팥 건강에도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배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성분의 84% 이상이 맑고 깨끗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몸속이 가뭄처럼 마르기 쉽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콩팥은 이 끈적한 피를 걸러내느라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때 배를 드시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과 아스파라긴산은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소변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콩팥 혈관을 이완시켜서 노폐물이 소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유도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이른 오후에 배를 드시면 낮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붕소 성분은 뼈 건강까지 도와주어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시원한 배 한 조각은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시원하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수분 보충제이자 독소 청소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히는데 특히 콩팥 혈관 보호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의 콩팥 사구체는 아주 미세하고 연약한 모세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노화와 염증으로 인해 녹이 슬고 딱딱해지는 것이 바로 콩팥 질환의 시작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은 이 미세 혈관들에 녹 방지 코팅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고 콩팥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콩팥 수치가 나빴던 분들이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한 후 염증 지수가 현저히 낮아진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망간은 에너지 대사를 도와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칼륨과 인 함량이 매우 낮아 콩팥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축복받은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냉장고 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몸을 망치던 과일들은 비워내고 이제는 내 콩팥을 살려줄 사과와 배, 그리고 블루베리로 채워보시길 권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함께 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과일은 30년 의사생활 동안 제가 직접 확인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비싼 보약이나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제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신선한 과일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진정한 보약입니다. 이 과일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콩팥의 여과 능력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활기차게 작동하고 다리의 붓기가 가라앉으며 아침이 개운해지는 그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팥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콩팥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콩팥을 힘들게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 고마운 과일들로 콩팥에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건강해야 100세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법과 시간이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여러분의 콩팥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섭취 시간과 조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 콩팥을 살려줄 세 가지 기적의 과일인 사과와 배, 그리고 블루베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우리 몸은 소화 흡수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콩팥 기능을 극대화하고 몸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줄 저만의 독보적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른바 콩팥을 위한 최강의 시너지 조합법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과일을 드실 때 견과류를 함께 곁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 블루베리처럼 좋은 과일도 결국 그 안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당분이라도 갑작스럽게 혈류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의 미세 혈관은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3알에서 5알 정도를 함께 드셔보십시오.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은 과일의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앞에 적절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면 콩팥 사구체는 훨씬 여유롭게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의 비타민 E 성분은 콩팥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견과류에 소금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짠맛은 혈압을 높여 콩팥의 최대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온도 조절의 미학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기운은 우리 몸의 위장관 혈관을 수축시키고 특히 콩팥 주변의 기혈 순환을 방해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과일을 드시기 전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차가운 과일을 식탁 위에 20분 정도 두었다가 냉기가 완전히 가신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 안에 돌 때 과일에 영양소가 들어가야 콩팥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유효 성분을 오롯이 받아들여 혈액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과일은 콩팥을 얼어붙게 하지만 온기가 있는 과일은 콩팥을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비결은 과일 껍질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사과를 말씀드릴 때 껍질째 드시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과일의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강력한 색소 성분들은 콩팥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는 천연 세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껍질의 식이섬유가 소화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일을 아주 얇게 저미듯이 썰어서 입안에서 30번 이상 충분히 씹어 드십시오.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껍질의 유효 성분과 만나면 콩팥에 도달하기도 전에 우리 몸이 흡수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급하게 먹는 과일은 콩팥에 짐이 되지만 천천히 즐기는 과일은 콩팥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공개할 비법은 과일과 채소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영양 공급원이어야 합니다. 특히 채소를 먼저 드신 후에 과일을 드시면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이 장벽을 코팅하여 과일의 칼륨이나 당분이 콩팥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을 이중으로 막아줍니다. 이는 콩팥의 여과 효율을 높여주고 사구체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비법은 식후 1시간의 원칙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 직후에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이때 과일이 바로 들어가면 위장 안에서 먼저 먹은 음식물과 섞여 부패하거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콩팥이 걸러내야 할 독소량을 2배 이상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확히 1시간 뒤에 제가 알려드린 조합으로 과일을 드십시오. 이때가 우리 몸의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과일의 영양소가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조합법과 비결들은 30년 의사 생활의 정수와도 같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좋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시계와 같아서 아주 작은 순서와 조합의 차이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콩팥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사과 반쪽과 견과류 몇 알,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편안해지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도 편안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콩팥을 살리는 모든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과일이 콩팥을 파괴하고 어떤 과일이 콩팥을 살리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기한 조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콩팥 건강의 절반 이상을 정복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천 지침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자 콩팥을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루 총량을 반드시 엄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비타민이 보충되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콩팥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과도한 과일 섭취는 그 자체로 거대한 독이 됩니다. 제가 권장하는 하루 과일 총량은 200g 이하입니다. 200g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먹 하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사과로 치면 반쪽에서 작은 사과 1개 정도이고 배로 치면 4조각에서 5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은 우리 콩팥이 하루 동안 아무런 무리 없이 당분과 칼륨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한계치입니다. 만약 욕심을 내어 이 양을 넘기게 되면 남은 영양소들은 콩팥 혈관의 찌꺼기로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콩팥의 여과 장치를 하나씩 망가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공복에는 절대로 과일을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맛이 없다고 과일로 끼니를 대신하거나 갈증을 해소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콩팥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빈속에 과일이 들어가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혈액이 순식간에 끈적해지고 콩팥 사구체의 미세 혈관들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사를 마치고 1시간이 지난 뒤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미 섭취한 음식물의 식이섬유가 보호막 역할을 하여 콩팥에 가해지는 당과 칼륨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 접시를 완전히 치우는 것입니다. 콩팥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해가 지면 휴식 모드로 들어가 세포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이나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면 콩팥은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고 칼륨을 걸러내느라 쉴 틈 없이 야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콩팥의 수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밤에 먹는 과일은 야간뇨를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하고
이는 다시 몸 전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해가 지면 콩팥에게도 퇴근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반드시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과일 주스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콩팥 기능을 보존하고 싶다면 믹서기는 멀리하고 여러분의 치아를 사용하십시오. 아주 천천히 30번 이상 정성껏 씹어 드시면 과일 속의 영양소가 침 속의 효소와 충분히 섞이면서 혈액 속으로 아주 완만하게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영양분을 오롯이 받아들여 혈액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과일을 아주 얇게 점이거나 강판에 살짝만 갈아서 즙이 아닌 입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천천히 넘기시길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다양성보다 일관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대여섯 가지 과일을 한꺼번에 섞어 드시는 것보다 사과면 사과, 블루베리면 블루베리처럼 한두 종류를 정해진 양만큼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콩팥은 갑작스럽고 복잡한 성분의 변화를 매우 싫어합니다. 늘 일정한 양의 익숙한 성분이 들어올 때 콩팥은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여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사과와 블루베리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분 섭취와의 조화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 입안이 달다고 느낀다면 이는 이미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신호입니다. 과일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몇 모금으로 입안을 헹구고 체내 농도를 조절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콩팥이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원칙이 조금 까다롭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30년, 40년 넘게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콩팥에게 휴식과 예우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정교한 수칙들은 수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가장 확실한 콩팥 보호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저녁 과일을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 1시간 뒤에 딱 정해진 양만큼의 사과를 드셔보십시오. 단 일주일만 이렇게 생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꺼풀이 가볍고 다리의 부종이 사라지며 몸이 날아갈 듯 개운해지는 그 기분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노후가 당당하고 행복해집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의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 콩팥에 대해 아주 길고도 소중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30년간 의사로서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수많은 환자의 가슴 아픈 눈물과 기적 같은 웃음, 그리고 최신 의학 데이터들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누구보다 확실한 지혜를 갖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하수 처리장인 콩팥이 보내는 4가지 간절한 위험 신호에 대해 배웠습니다. 소변의 끈적한 거품과 저녁마다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부종, 그리고 지독한 피로감과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야간요가 단순한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보약인 줄 알고 즐겨 먹었던 감의 탄닌 성분이 위 속에서 시멘트처럼 딱딱한 돌덩이를 만들고 바나나의 과도한 칼륨이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식이섬유가 제거된 과일 주스가 콩팥 혈관을 처참하게 망가뜨린다는 충격적인 과학적 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위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과의 펙틴과 배의 수분, 그리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어떻게 우리 콩팥의 미세 혈관을 닦아내고 코팅하여 다시 팔팔하게 살려내는지 그 기적 같은 원리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후 1시간의 원칙과 견과류와의 시너지 조합, 그리고 콩팥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온도 조절의 미학까지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철통 같은 방어 수칙들을 모두 전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건강해야 100세 인생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김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투석이라는 절벽 끝에서 절망하며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잠을 설치던 그분이 다시 건강한 얼굴로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대단한 수술이나 비싼 약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떠돌지만 그 중에서 내 몸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정보를 가려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가 차가운 투석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늘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식단을 바꿨더라면 하는 그 간절하고도 뼈저린 후회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다고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사과 반쪽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 과일 접시를 과감히 치우는 그 작은 절제가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들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콩팥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콩팥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콩팥도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진심 어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더 지혜롭고 우아하게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 편히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튼튼해야 귀한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곁에서 지켜보며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행복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100세를 누리는 비결은 의외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사과 한 조각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위대한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힘에 믿음을 주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깨끗하게 정화되고 몸의 부기가 빠지며 아침마다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는 그 행복한 미래를 저도 함께 꿈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더 정직하고 유용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귀한 지식을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 그리고 지금 바로 생각나는 소중한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보낸 링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인 투석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적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실천 다짐을 한마디라도 남겨주신다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의 건강한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생동감 넘치는 활기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저도 늘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여러분의 몸 안에는 다시 살아날 놀라운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더 맑고 깨끗한 콩팥과 함께 가장 행복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항상 건승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